6월 임시국회 여야가 정치 쟁점 두고 평행선을 달립니다. 특히 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놓고 이제 사안이 옛날 대선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문제도 뜨거운 이슈를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거 보니까 다시 대선 전 상황으로 네. 돌아가는데요? NLL 이 포기 취지 발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른바 선거 개입에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정치적 쟁투를 벌이는 과정까지 와 있어요, 지금. 네. 야당이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야당이요? 예, 이 NLL 발언 논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대선 때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데자뷰를 보는 듯한 기분인데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그 NLL 관련 발언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다 이런 취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잠깐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은 지금 야당이 잘 대처 못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도 이 국정원 문제가 지나치게 이 국정조사 쪽에 대해서 원래 합의했던 게 있잖아요. 지난 3월 달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한구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랬죠. 네. 그때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끝나면 발표가 하면은 하자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최근에 얘기됐던 그 뭡니까? 그 매관 매직하고 고위직을 인권. 대가로 해서 이 매간 매직이라는 것하고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 그 합의한 정신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네.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NLL까지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 그리고 대선 개입에 관련된 사건이 그야말로 본질이 호도된 듯한 그런 걸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여권치 국정원의 어떤 정황상, 정황증거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건데 그게 희석되면서 여야가 똑같이 양비론을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50% 100% 비슷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도 전략적으로 봐도 미스가 많은 것 같고 사실 새누리당이 정책 이익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새누리당이 플러스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양비론으로 봐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리는 건가요?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면적으로 이거 당의 명운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훼손되고 이제 발췌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정원은 거기 반론을 또 내놨죠. 원문 그대로다. 그리고 유감이다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이 푸는 방법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왜 여당 의원들끼리만 열람을 했을까? 첫 번째 고민이고요. 이게 정보위에서 열람을 한 거고 정보위 밖에 또 열람을 못 합니다. 이제 기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야 의원이 함께 보고 해석의 여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위원회 내에서 갑론을 박을 해서 이런 발언은 미스였다,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은 이제 심각하다. 혹은 이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실언은 일부 있겠으나 이제 이런 합의를 이루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선은 새누리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근데 여당 의원들끼리 읽은 것들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그건 법 위반이에요. 그 안에서 또 발췌해서 참담하다. 심경이 이럴 수가. 이게 굉장히 선정주의적으로 이 발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목이 특히 더 물타기라고 욕먹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고요. 이 사안은 국민들의 궁금증만 증폭시켜 놓고 진실이 뭔지는 묻어버리겠다. 이건 굉장히 나쁜 정치가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도 궁금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진실이 뭔지 까발려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NLL 문제는 이게 대선 전으로 저희가 회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비생산적인 논의가 뭐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NLL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근혜 새 정부는 NLL 사수할 거고요. 만에 하나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NLL 문제는 영토선이다 이렇게 확정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관련 기록을 다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NLL을 건드리지 않고 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야 지금 NLL이 영토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 뭐라고 나오더라도 당시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은 이미 전임 대통령이고 돌아가셨고 네. 회담 당사자인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미 고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이 NLL 문제로 공방을 할 여지는 없으므로 과거의 문제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기록이니까 사료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국정에서 다른 오류가 유사한 오류가 벌어지지 않도록 네. 검토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야당 의원도 다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보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라. 이 사안은 그리고 이번에 털자. 왜냐하면 지금 선거 전 시즌도 아닌데 역대 정부의 뭐 햇볕 정책 다 끌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잖아요. 네. NLL 문제는 하등이 도움이 안 됩니다. 미래 네. 역사에 여기서 끊고 그러면 그건 별도의 케이스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이제 국기문란 사건 네. 이 부분 또 이 부분대로 국정조사 여야 합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허물어지면서 다른 사건들이 자꾸 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정치 공작을 해서 매간 매직을 전제로 제보를 받았다면 그 문제도 이 국정원 국정조사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된다. 의제입니다. 다 포함해서 확대해서 그럼 여당만 잘못한 게 아니네. 야당도 미스가 있었네. 함께 국정조사에서 풀어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국민적으로 의혹이 커져 있는 부분이니까. 예. 국정원 문제는 NLL보다 왜 더 중요하냐면요. 현실 우리나라 국가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용납할 것인가? 고리를 끊어야죠. 그 부분은 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은 여야가 다 이미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앞으로 그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현재 정부가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로 NLL 정리하고 미래의 문제로 우리가 국정원 정리하고 이것들은 문제를 다 의원들이 제기했으니까 여야가 같이 풀어라 이거죠. 국민들의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최평론가 말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국정원의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에 합의했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던 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정치관여와 대선 개입 문제인데 지금 이제 매간 매직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그쪽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또 NLL 관련해 가지고 또 정청래 의원이 서상규 위원장에게 돈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돈봉투 얘기요. 이 국정조사 문제를 매간 매직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정치 개입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요. 그렇죠. 야당이 그 어떤 그 공무원 매수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같이 국정조사에 집어넣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발단은 어쨌든 간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느냐, 선거에 개입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매간 매직 문제가 이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같은 선상에서 그게 국정조사로 합의한 바도 없고 사실은 그게 같이 또 하게 되면요. 이 문제가 가장 일단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게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국정조사에 합의한다. 그건 저는 반대예요. 그건 명백하게 좀 반대하는 것이고 단지 뭐 NLL에 대해서 소모적이고 정쟁적이다는 말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자꾸만 한다는 것 자체가 NLL을 더 확대 재생산시킨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가 어떻게 해결하든 간에 지금 또 상당히 또 예민한 문제가 있는 게 아마 야당이 또 열람을 같이 하자라고 그랬다는데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진실게임 공방하고 있어요. 여야 정보위원들이. 아니, 진실게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돈을 받았냐 안 받냐 이런 진실게임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아주 팩트 자체를 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진실게임 공방 같은 거 벌이는 황당한 일이에요.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열거하면요. 논문을 쓰면 이게 수천 가지일 겁니다. 약간 과정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제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NLL 문제는 빨리 덮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얘기가 됐고. 덮어야 돼요? 전 덮어야 된다고 보는 게 덮어야 된다는 것이 진실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검찰 수사는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의 유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발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덮고 간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시 뜨끈해가지고 국정원의 문제를 다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그다음 메가매직까지 덮어가고 있고 또 뭐 돈을 받았니 안 받니 이런 건 그야말로 원래 국정원의 개혁, 검찰의 개혁 이런 거 관련시켜가지고 모든 문제가 덮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메가매직 문제와 국정조사의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같이 국조화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 진실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실 정치에 몸을 담그고 있고 야당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그냥 덮고 간다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임시국회 상황을 봐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민주화니 뭐 이 정치 쇄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아까도 보도에 지금 최근에 뭐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제 점점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진다 이런 보도도 그렇죠. 봤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NLL 끄집어내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자 명분은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밝혀지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안 야당 밝혀질까요? 지금 사소한 것도 이렇게 진실 게임에 공방을 가는데 아. 그렇다면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이미 정문호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상충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선까지 끝나고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만약 이것이 여야가 우리나라의 정치력 수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합의해가지고 국민에게 알릴 정도가 되면요 당연히 밝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예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 되겠어요? 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건 어느 정도 이렇게 봉합을 해 나가고 빨리 현재 문제를 빨리 당면에서 직면해야죠 우리가. 예. 이거 다시 꺼내가지고. 국민들은 그래도 이 역사적인 진실을 알아야 할 그럼요. 권리가 있지 국정원이 않습니까? 선거에 개입한 건 역사 진실 아닙니까? 그 정황입니다만 그 이미 검찰이 불구속 기소까지 한 문제 아닙니까? 네. 훨씬 더 현재의 문제고 더 뚜렷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 문제와 이게 같은 선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NLL 문제는 상당히 이념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색깔로는 당연히 결부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런데 이게 같이 같은 선상에 논의된다는 건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국정원 문제라는 게 마지막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 정황 증거로 볼 때 국정원이 상당히 폭넓게 개입한 정황은 좀 보이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불구속이지만 기소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여진이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과거 우리가 중앙정보부 안기부터 해가지고 한국의 민주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 부분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착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과 다른 것들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거 저는 그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미스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또 집권치로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면 돌파한다면은 전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 같고 이 문제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아니 그리고 절차적 정통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지 일각에서 지금 정당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통성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더 정면 돌파할 때 국정조사 합의한 대로 국조에 합의하고 해오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 문제가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경제 민주화, 정치 쇄신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어. 그야말로 이 국정원 사건이 아니 블랙홀처럼 되고 말았어요. 네, 블랙홀에 빠졌어요. 강론의 차이는 이제 최 교수님이 좀 말씀을 주셨지만 전 총론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 집권 여당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임 검사에 대해서 뭐 운동권 전력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변적인 문제들을 막 풀면서 국민들이 보는 눈으로는 집권당이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뭐 겁내고 있나? 뭐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의혹을 불리는 형태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전혀 이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야로 나가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뭐 집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청와대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지금 이제 시위하면서 그 어떤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야 인사들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전국을 봐야 하는 청와대 측면에서는 지금 국정원 문제가 국민들에게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그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것을 아우르기 위한 노력은 전공법밖에 없는데 국회 내에서는 물론 이 의제를 가지고 오고 싶겠죠. 그래서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논쟁들이 공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가 과연 국민 통합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지금 국정을 지지하는 쪽이냐. 국회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되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선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당 야당이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것저것 다 나오는 정부들에 대해서 화는 나는데 그럼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지? 이런 퀘션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하로 자꾸 흘러나가게 하지 말고 여야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에 또는 이미 약속된 부분들을 실천하면서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해주고 궁금증은 정보로 전달하면서 이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쪽으로 가야만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들을 좀 자제하면서 정부가 가고자 하는 것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마침 같은 날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정부 3.0 비전 발표했잖아요. 저커버그하고 만난 당일인데 근데 그 내용이 하나의 워딩으로 정리하면 국민을 중심에 놓고
개방과 공유로 가겠다. 네. 지금 국정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NLL 사건도 마찬가지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공유와 개방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다 털고 가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교수님, 이 NLL 포기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 여론이 저는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한다면 국민의 몇 %가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수치를 얘기하시긴 어렵죠.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라는 것들도 어떻게 설문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네. 또 언론이 얼마큼 그걸 확대 보도하느냐 또 어떻게 심도 있게 보도하느냐 네. 아니면 적당이라는 표현은 뭐 잘못된 거고 언론이 좀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예. NLL 쪽의 보도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중요한데 여론조사 다 무용한 겁니까?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제 저기 무용하다고 했습니까? 그러진 않았고 여론조사를 만약에 예측을 한다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거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역사적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상당히 궁금한 게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저렇게 야당이 저 부분을 공개를 못하게 할까? 물론 공개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은 있어요. 대통령이 볼 수 있다든지 뭐 예. 공공기록물이 아니면 볼 수 없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국정원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로 봤기 때문에 열람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다면 사실은 왜 야당이 그 부분을 같이 보고 밝히면 될 것을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그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내 NLL이 얼마나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그때 얼마나 NLL이 다른 정책 이슈를 많이 묻어버렸습니까? 그렇죠. 이미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거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가 제기한 것이지 이게 밝혀지면 안 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시기적으로 이게 같이 맞물려 버릴 때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시간에 그렇다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의 속성상 야당 의원들이 동의해가지고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해가지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 국정 문제대로 국정 문제는 국정 문제 내부에서 또 격가지 막 치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민생 관련 현안들은 그것대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임시국회는 며칠 안 남았고 7, 8월은 하반기 정국이고 9월은 정기국회고요. 10월 재보선입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지난 대선 때 그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NLL이 다시 꺼내지면은 아까 판도라의 상자 말씀하셨죠. 판도라의 상자보다 더한 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치력을 발휘하고 여야가 다시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긴 호흡으로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미주알 고주알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기밀로 돼 있지만 근데 지난 MB 정부 때 보면은 대통령 기록물 다 파기했거든요. 거의 건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이 핵심 이슈 외교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 고민들을 청와대가 했었는지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로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열람할 거리가 있으니까 여야 공방도 되는 거고 정치 공세도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는 참여정부는 기록을 남겼다. 이 후세에 뭐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숙제는 이제 후대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시절이죠. 문재인 후보가 무슨 발언을 명확하게 했냐면 NLL 관련해서 자신도 참여했었고 문제될 여지가 없다. 공개해도 좋다라는 입장을 대통령 후보 입장으로 표명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문제는 아까 교수님 말씀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국정원 사건은 완전히 거꾸로인 것이 내용의 본질을 밝혀라가 야당의 요구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뭐 이제 매수 혐의든 이게 또 여당의 입장이라 크게 보면은 아주 굵직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서로 방법론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냐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는 게 달라요 입장이. 이것을 원칙과 상식으로 풀면 저는 하등 국민들 앞에 서로 다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안이 결국 커지면 말씀하신 대로 좀 야당은 장외 투쟁의 시작을 이제 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야에 묻어서 이제 민주당이 같이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장외 어게인 촛불 집회를 결국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친노 세력은 재집결. 그리고 문재인의 재부상. 그럴 수 있죠. 자, 과연 이 상황이 야당으로서 좋겠느냐?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 민주당의 존재감을 다시 이제 끌어올리기에는 점프업하기에는 이번 이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밀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야당의 어떤 그 지분 거기에 대한 야당의 어떤 뭐 주도권 이거 줄 거냐. 대선 끝난 직후에는 사실은 야당이
피해 1차 당사자였죠. 예. 대선 패배하고 예. 만약 국정원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예. 그게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검찰이 먼저 움직였고요. 예. 경찰이 부실 수사한 게 드러났고 그리고 국민 중에 일부가 이 문제는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라고 이제 호소하는 과정에 뭔가 이제 이 여론의 반응이 오기 시작하니까 야당은 이제 좀 거기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예.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NLL을 던진 것이 이 여당 입장에서는 물타기 전략으로는 묘수다. 전 이렇게 봅니다. 묘수예요? 왜냐하면 그 하루 이틀 만에 지금 급격하게 언론의 이제 어떤 이 보도 국면 전환이 센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또 여당의 미스인 게 뭐냐면 예. 집권당이기 때문에 선거 때는 국민을 갈라치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집권을 한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 선거 때는 반대했던 48%까지도 묶어야 되는데 동화시켜내야 되는데 지금 NLL을 들고 나옴으로써 국정원 문제로 야성향의 국민들이 과거 지지자들이 예. 재결집을 하고 있다면 NLL은 또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라는 카드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NLL을 먼저 네. 꺼낸 거는 박영선 의원 야당이 아닙니까? 꺼낸 네. 시나리오 네. 얘기론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민주당의 미스가 왜 굳이 그 시나리오론을 거기서 꺼냈을까? 그거는 박영선 의원의 미스라고 보는 거고요. 정청래 의원의 돈봉투 얘기도 이건 던져볼 수는 있는 사안이나 매우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지엽적인 사항들을 야당 의원이 개인 네. 플레이로 던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여당은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오면서 본질,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은 흐려져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까 미스를 많이 하고 있다고 교수님도 빈틈과 말씀해 의미를 주셨고 줬어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네. 전혀 주도적이지가 않아요, 현재. 그렇군요. 네. 아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꼭 저희 대선 전에 우리 막 한참 방송할 때랑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는 것 같아요. 전 이런 저 이제 아까 뭐 친노가 결집을 하고 문재인 예. 의원이 유리하고 뭐 그런 계산도 필요하겠죠 정치공학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쉽게 예단하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네.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유혹 같은 거 그리고 이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등 후보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런 권력기관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한국 정치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광정에 나가는 거, 네. 개혁해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당면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러다 보면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돌출하고 불거지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경제 현안들과 맞물리면서 어떤 때는 편의적으로 야당도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경제 현안 들고 나왔다가 이거 또 그냥 필요하다면 이거 쑥 들어갔다가 예. 다시 또 이 정치 행정 꺼내고 예. 이게 좀 불리하면 다시 또 민생 꺼내고 이런 식이 되고 마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 희생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87년도에 9차 기원 직선제견 때. 근데 그 부분이 흔들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네.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주 잘못돼.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는 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부분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지금 야당 일각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게 나오기 있죠?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왜 이런 빌미를 왜 여당이 주냐 이겁니다. 여당이 줌으로써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민 대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왜 자꾸 희석시키냐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여야가 국정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만 국정의 주도 세력은 역시 여당인 겁니다. 네. 집권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야당이 잘못한 것도 있다 하더라도 예.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답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정치적 정당성 논의가 또 나오게 되니까 네.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것을 이 여와 야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이제 예.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이 NLL 공방하고 같이 묶여서 이렇게 오래 가게 되면요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의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의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소리만 하면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참 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전략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안철수 의원의 유리하거나 아니라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 그게 바로 노점 장치 희석시키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안철수 유리할 수도 있고 안 유리할 수도 있지. 당연히. 그 얘기는 좀 다음에 좀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